네, 항공학교 유효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큐렌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공구들을 많이 봤어도 토큐렌치라는 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즉, 들어보지도 못한 공구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 토큐렌치가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대략 이런 친구들입니다. 자, 생긴 거 봐서는 그냥 막대기같이 생겼는데, 일단 이 토큐렌치가 뭐 하는 물건이냐면, 항공기에서는 어떠한 파트, 즉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무조건 해당되는 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그냥 도구라든가 뭐 기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풀리지 않게끔 조여라, 그 정도 수준이지만 항공기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떤 부품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부품이든 간에 해당되는 부품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조일 때에는 언제나 확실하게, 즉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조여주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과하게 조여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즉,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오버토큐라고 합니다. 오버토큐가 되면 어떤 파트든 간에 안 풀리고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거꾸로 너무 덜 조여놨을 때 진동이라든가 기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풀려버리는, 즉 자연적으로 루즈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사에서 각 파트별로 지정된 토큐 값을 정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내 느낌에, 즉 감각으로서 토큐를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큐 렌치라는 툴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앞에 제가 몇 개를 꺼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스냅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스냅온. 아마 이 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초창기에 스냅온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온 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스냅온은 공국의 롤스로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스냅온 한번 꺼내볼까요? 자, 꺼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드렸던 요거랑은 좀 틀리게 생겼죠? 얘랑은 같은 토큐렌치지만 기능적으로, 즉 사용하는 방식이 좀 틀린 토큐렌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냅온 토큐렌치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운데 바늘이 있어요. 다이얼 보이실 겁니다. 다이얼이 있으시고 손잡이가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번에 스피드 핸들 때 했었던 소켓 꽂는 일종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이런 형식의 모양새의 툴은 명칭이 있습니다. 얘는 리지드 프레임 토큐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큐렌치는 가운데에 있는 바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조이거나 풀 때 해당되는 바늘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제가 조금 움직여 봤는데요, 바늘이 살짝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바늘이 가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사용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겠죠. 근데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지드 프레임 토큐렌치는 항공 정비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해당되는 토큐 값을 조일 때, 예를 들면은 뭐 한 15 내지는 20이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조이려고 한다면 이 눈금을 직접 보면서 토큐를 해야 됩니다. 즉 언제나 이 툴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상황상 손만 들어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깊숙한 공원에서 토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스냅온, 즉 리지드 프레임 토큐렌치보다는 다른 형식의 토큐렌치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느냐, 방금 보여드렸던 요 친구의 조금 짧은 버전, 바로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큐렌치입니다. 자,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큐렌치는 뭐가 좀 틀리냐, 일단 아까 봤었던 바늘이 없어요. 아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과 돌아가는 손잡이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번 값을 잡아본다면 제가 2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인치 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20 인치 파운드로 지금 세팅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 잡는 거랑 얘랑 뭐가 틀리냐, 이 토큐렌치는 사용자가 해당되는 눈금을 보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의 토큐를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예요. 쭉 토큐를 하다 보면은 해당되는 값이 되었을 때 이 토큐렌치는 딸깍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와 살짝 밀리는 듯한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 정비, 즉 현장에서는 요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큐렌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만 지정을 해놓는다면 그 값을 그냥 딱 고정해 놓고 해당되는 볼트들 딱딱 조이면 탁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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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번에 값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사용하기 어떻게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겠죠. 이 이외에도 사실은 뭐 디플렉팅 빔이라든가 내지는 프리셋 토큐 드라이버, 기타 여러 가지 형식의 토큐렌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플렉팅 빔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형 장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자전거 같은 데 쓰이고 있고요. 프리셋 토큐 드라이버는 상당히 사용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딱히 시연을 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아마 추후에 현장에 가서 보셔도 그런 툴들은 아마 보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이 토큐렌치들을 좀 주의사항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현재 공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구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고 단순하고 굉장히 힘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보통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토큐렌치는 반대입니다. 얘는 일종의 정밀 측정 장비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루실 때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만약 이것을 이렇게 떨군다. 그렇다면 이 토큐렌치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얘는 빼고 다른 토큐렌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큐렌치 사용할 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hand or on container. 그래서 사용자의 손에 있거나 내 손에서 떠난다면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굴리다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동그랗죠? 이게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이 토큐렌치는 내부가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값으로 토큐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큐렌치는 사용 시에 굉장히 조심히 다루고 그 다음 다 썼다면 무조건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보통 컨테이너로 갑니다. 이 박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토큐렌치에 지시되어 있는 토큐 값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처음 제작할 때, 즉 여러분들이 만약 구매를 한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1년, 2년, 3년, 한 10년 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을까요? 분명히 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에서 이걸 운영할 때는 보통 기본적인 토큐렌치는 1년에 1회 이거에 진짜 그 값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소로 보내야 돼요. 시험소에 보내서 검교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토큐렌치를 시험소에서 검사하고 그리고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정된 걸 다시 저희가 받아서 또 한 1년 정도 쓰고, 즉 약 1년에 한 번씩 계속 검교정을 수행을 해야 된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큐렌치의 종류가 리지드 프레임,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오디블 인디게이팅,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이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큐렌치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세팅하는 것, 방금 이 스톰 같은 경우에는 밑에를 풀어서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돌아가는데 이 타입은 또 안 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돌리느냐? 내리고 돌립니다. 사실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항공사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전자식을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자식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좀 관리할 부속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아날로그 타입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오디블 인디케이팅 토큐렌치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토큐렌치 크기가 작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얘보다 얘가 더 큰 값으로 토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지드 프레임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제가 꺼낸 거는 눈금을 봤을 때 0에서 30까지 있습니다. 손잡이 길이가 요만해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손잡이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는 0에서 600까지 토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숫자 단위는 인치 파운드예요. 인치 파운드. 아마 더 공부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인치 파운드는 1인치당 1파운드의 힘을 낸다. 즉 그것에 대한 일종의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모멘트라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조이는 힘이다라고 해서 토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주어라 라는 얘기는 몇 토큐를 주어라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단위 자체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에서는 인치 파운드 단위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지드 프레임이든 오디블이든 뭐든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항공기에서는 꼭 어떤 볼트든 너트든 조일 때 꼭 토큐렌치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토큐렌치를 제가 지금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큐렌치 사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렌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익숙한 그대로예요. 저희가 봤었던 라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듯이 토큐렌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틀린 점은 언제나 사용 후에 이렇게
박스에 딱 넣어서 토큐렌치가 손상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 바로 그거 하나가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큐렌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이 토큐렌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센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이 토큐렌치가 있다?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현장, 즉 항공 정비의 현장에서는 이런 툴들은 한 캐비넷 같은데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큐렌치만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항공에서는 굉장히 이런 고가의 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비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